연이율이 뭐 가장 기본적인 상품은 한 20%가 넘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큰 플랫폼은 파생상품 플랫폼도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뭐 선물 거래, 네. 뭐 옵션 거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래는 현물 거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네. 있으면 그 돈 이렇게 네, 바꾸는 건데 이제 선물은 이제 계약인 건데 네. 어떤 계약이냐 했을 때 미래에 나는 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밀이면 밀 아니면 보리면 보리를 100개를 뭐 10,000원에 사는 계약을 사겠다 지금 이건 거죠 선물은. 그 시점에 도래하면은 실제 그 거래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게 보면은 네, 뭐 해칭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쵸. 보통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들 특히 이제 가축이라든지 네. 뭐 아까 같이 이제 원자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해칭을 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또 이용하죠. 사실 이제 증권 거래소도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선물 거래하는 뭐 앱이 따로 있거나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분리를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거래소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파생상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의 서비스도 나왔다. 지금 DXDY가 같은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되게 뭐 이제 암호화폐 중앙화된 거래소 중에 선물 거래소는 뭐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라든지 네. 뭐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거래소들도 네. 선물 거래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탈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으로 또 만든 거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DIDX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전 시장으로 봐도 현물 시장보다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크대요. 아 그래요? 네. 이해할 수 없다. 무섭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가치에 그냥 이제 움직이는 애들 대비 그냥 여기서 파생된 애들이 훨씬 더 크게 지금 또 움직이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 그러니까 네. 사실 금융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 범위를 넘어선 애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네, 계약을 사고 파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네.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네네.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금융 공부가 이제 저는 필요한 애들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보험. 보험 아까 말했지. 네, 보험 상품 플랫폼이 있어서 보험은 조금 사람의 손이 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거를 보험 사기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 탈중앙으로. 또 풀었어. 되게 창의적으로 또 풀었겠다. 되게 재밌죠. 이 이야기 재밌다 이게. 어떻게 풀었지 사람 없이? 예를 들어서 썰틱도 대표적이거든요. 썰틱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썰틱 재단이 그 보험에 대한 피해를 해주게 되면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었냐? 유동성 제공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유니스왑이라는 애를 보험을 하고 보험 상품이야. 네. 유니스왑의 그런 프로토콜에. 네. 그러면 유니스왑 보험 상품이 올라와 있고 이 썰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유니스왑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근데 이자를 벌고 싶어. 네. 그러면 거기에 내 걸 스테이킹을 해. 그럼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벌고 싶겠죠. 유니스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유동성 생기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유니스왑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해킹이 생겨가지고 돈을 갚아줘야 돼. 그럼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 돈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내기 같은 거네. 그렇죠. 배팅이죠. 종목은 보험인데. 좀 설명할게요. 한국 대 일본전에서 나는 한국이 이길 거라 생각해. 만약에 지면 가져가. 그게 이제 리스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배팅 그런 것처럼 나는 유니스왑이 절대 안 망할 거라 생각해. 만약에 망하면 가져가죠. 그 대신 안 망하잖아? 그럼 계속 나한테 일정금 두드려. 그렇죠. 근데 이런 장치가 있으면은 또 유니스왑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해킹이 발생했다. 이제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그 재단에서 썰틱에서 기관에서 계속 이제 보고서를 내요. 얘네가 되게 유명한 게 어딧 보고서라 해서 코드를 하나하나 봐가지고 이제 코드에 취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줘서
얘의 취약성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다. 보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해킹 관련된 거 그렇죠. 위주로 돼 있나 코드의 보네. 보안성을 그러면 검사해주는. 사실 말은 된다. 결국은 그 보험 상품에 이제 돈을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과 이제 이거를 보험을 이제 받고자 하는 프로토콜은 완전 탈중앙화된 구조로 움직이는 거죠. 네. 자산운용 플랫폼도 있어요. 미래에셋 같은 거. 그렇죠. 잠깐만, 그럼 펀드 매니저가 있고 내가 어기다가 돈을 투자하면은 알아서 뭐 그쵸. 넣어주고. 네네. 펀드 매니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토콜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알고리즘적으로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일드 파밍 했을 때 수익을 가장 최적화되는 그 배치를 미리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그걸 일드 파밍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말이 자산운용인지 그냥 보시네요. 네, 봇인데 그런 탈중앙화된 봇이 이제 나왔고, 주식에도 이제 그런 자동 거래 기계가 있잖아요. 그쵸, 봇들이, 그쵸. 인공지능 봇들이. 근데 그쵸. 그거는 조금 다른 게 걔네들은 차트 기준인데 얘네들은 그런 일드 파밍이나 여러 가지 디파이에 있는 기회들을 다 이제 알아두고 그쵸, 있다가 그쵸.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네네. 하는 거잖아요. 차트만 보는 것뿐이 아니라 그쵸. 얘네는 이제 확실한 기회를 그죠. 찾는 거잖아요. 네네, 일드 파밍에서의 기회를 찾는 거죠. 아까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연 이율이 뭐 가장 기본적인 상품은 한 20%가 넘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죠. 네, 저 파생 상품 안 하고 이런 거 알아요. 이 디파이를 알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저는 물론 이제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저한테 벽이 좀 커요. 저는 애초에 네. 금융 서비스도 애초에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만 하고 있던 사람인데 뭐 이런 게 더 있대, 금융 서비스. 그런데 그게 디파이로 넘어갔대. 맞아. 그럼 대박이야.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근데 아. 만약에 금융 서비스에 이미 익숙해지는 살짝 은행 쪽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겠죠.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완전 그런 분들이 여기 건너오셔서 진짜 날아다니는 분들 되게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벽이 좀 있고,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해할 수 근간, 있고, 근간까지만. 밸류에이션이 될 수 네. 있고, 실제 많은 유저가 쓰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얘가 좀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다. 시가총액을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네.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넣는 게 아니라 은행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 은행에 투자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그냥 거잖아. 자산운용 플랫폼에 넣어도 되고, 그것도 괜찮죠. 네, 그렇다니까, 단순히 디파이라고 해서 좋다가 아니라 디파이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옮겨온 건데 게다가 더 좋으니까 이건 너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여겨보시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일단 하고 싶으면은 일단 관련된 코인을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더 관심이 생긴다면 내가 직접 가서 이제 큰 돈 목돈 가지고 네네네. 넣어보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네네. 코인 재테크 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